자기 민주정부가요. 자, 이 자료가 그 다음에 우리가 통화정책을 이제 중앙은행 저걸로 돌아갑시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잖아요. 연준에 여러분들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드려요. 테이퍼링은 뭐냐면요. 자, 코로나 재난이 터지면서 연준이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양적 완화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통화량을 그러니까 계속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찍어가지고요. 예? 통화량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재난 이후에 한 달에 1200억 달러, 1200억 달러요. 그 중에 800억 달러를 국채를 매입해주고 400억 달러는 주택담보증권인 MBS를 매입을 쭉 해왔어요.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는 뜻이 있듯이 이거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가늘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냐면 1200억 달러씩 매달 그러니까 새 돈을 찍어가지고 채권을 매입하던 것을 규모를 줄여가겠다 이거예요. 이제 연말 정도 되게 되면요. 시장에서는 한 11월 달부터 이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1월 달부터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줄여갈 걸로 예상하냐면요. 한 달에 150억 달러. 국채를 100억 달러 줄이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증권을 한 50억 달러 줄여가지고 150억 달러씩. 그러면 10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1200억 달러씩 새로 발행을 하다가 11월 달에 가서는 150억 달러 줄이게 되면 1050억 달러만큼만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공급하는 속도를 좀 줄이겠다는 거예요. 돈을 공급을 그러니까 아예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 다음 12월 달에는 또 150억 달러 줄이게 되면 9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줄여가다 보면 5월 달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더 이상 찍어내는 건 멈추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 재난 이후에 연준이 찍어낸 돈이요. 4조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벌써요. 이걸 이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수요. 이거 회수하는데 코로나 재난 이후에만 회수를 하는데요. 얼마가 걸리는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150억 달러씩 축소한다면요. 26.7년이 걸려요. 26년이면은 2050년 다 가야 할 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회수하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도 연준이 뭐냐면은 이 9천억 달러 정도 있던 것을 4조 한 4,500억 달러까지 양적 완화로 더 추가로 찍어냈었어요. 한 3조 그러니까는 얼마입니까요? 3조 한 5, 6천억 달러를 더 찍어냈었잖아요. 3조 6천억 달러 정도를요. 그런데 코로나 재난 이전까지 이 3조 6천억 달러에요. 10% 정도만 회수를 했어요. 3,570억 달러만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재난 이후에 찍어낸 돈이 지금 4조 달러가 넘습니다. 4조 달러는 이거 회수 못 합니다. 회수 못 해요. 자, 연준의 자산 규모가 지금 이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요. 최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8조 9,727억 달러. 한 9조 달러까지는 계속 팽창해 갈 겁니다. 팽창해 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줄어들기 시작할 텐데 저기서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저기서 얼마나 줄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 줄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미국 경제 체력이요. 자,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양적 완화 개시한 다음에 요 녹색선이 양적 완화 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돈을 회수한 선이 빨간 선이에요. 굉장히 적은 양만 회수가 됐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회수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 재난 이후에 지금 봐보세요. 실업률은 이렇게 이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쭉 떨어지고 물가도 안 올랐어요. 저렇게 돈을 찍어냈어도요. 목표치 물가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돈을 그러니까 회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이게 과거에 더군다나 전문가들이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쭉 떨어졌어요. 목표치 정도까지요. 물가가 안 오르는데 금리를 그러니까 많이 못 올리죠. 자, 연준의 금리를 봐보세요. 연준이 금융위기 전에 5.25%였었습니다. 그러다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 제로금리까지 내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으로 2015년 말부터 0.25씩 올려가죠. 0.25씩 올려가죠. 2018년에 그러니까는 2018년 연말에 2.25에서 2.5까지 올렸었어요. 근데 이 2.25에서 2.5가 금융위기 전에 절반 수준이잖아요. 절반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코로나 재난이 터지기 전에, 코로나 재난이 터지기 전에요. 3번이나 내렸어요. 이미요. 3번이나. 코로나 재난이 터지기 전에요. 왜 그렇습니까요? 금리 저렇게 올리고 나니까요.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좀비 기업들이 막 난리 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금리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 재난이 터진 거야. 그래서 다시 제로 금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예?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기 회복된다고 해서 2.25에서 2.5까지 못 올렸는데, 이번에 코로나 재난 이후에 금리 인상은 아예 지금 그러니까 당분간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지금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테이퍼링이나 먼저 시작해 보고 상황 봐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검토하겠다는 이런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저렇게 공급해도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아요. 자, 코로나 재난 이전에 미국은 3월 달부터 본격적화 됐으니까요. 2020년 1분기에 화폐 유통 속도, 화폐가 얼마나 그러니까 도냐, 이 경제 활동이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1.379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재난을 맞으면서 막 곤두박질 치잖아요. 1.1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잠깐 회복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떨어졌어요. 작년에 코로나 재난이 가장 심했었던 2분기 때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돈이 안 돌아요. 돈을 저렇게 공급을 하는데도.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갔느냐? 돈 다 어디로 갔어요?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갔죠. 여러분들, 미국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상위 10%가 거의 90%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상위층들이 다 그러니까 저 찍어낸 돈들을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금융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유럽 중앙은행, ECB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미국 연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연준이 테이퍼링 하는 것을 효과를 관찰하고서는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뭐냐면은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게 되면요. 유로화가 강세를 띨 게 아닙니까? 그러면 유럽 국가들의 수출이 그러니까 지장이 생긴다 이거예요. 유럽도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체력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요. 내수는 그러니까 내수 가지고는 경제를 그러니까 이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수출 가지고 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 잠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소위 그걸 이제 화폐 전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ECB도 돈을 얼마나 찍어냈어요.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나서도 해소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재난 터지면서 3조 3,500억 유로니까 거의 한 4조 달러 가깝게 찍어낸 거잖아요. 미국이랑 비슷하게 합니다. 금리도 그러니까는 예? 제로금리를 도입한 이후에 거의 못 벗어나잖아요. 제로금리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유럽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금리를 레피금리라고 합니다. 레피금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은행이 그러니까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릴 때 그러니까는 자기가 담보rum을 맡기고 채권을 맡기고 이제 돈을 조달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적용하는 금리를 제로금리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맞추고 있는 겁니다. 유럽 중앙은행은요, 시중은행들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보관료를 받아요.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2014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연준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도 마이너스 금리죠. 그 이유가 뭐에 있냐면요. 금융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럽이나 일본은 은행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그러니까는 시중에 이 기업이나 가게가
의지하는 돈들이 되게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이 이제 그러니까 공급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지 말고, 예? 이게 만약에 그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했을 때 만약에 금리를 준다거나 이러면은 있잖아요. 다 예치를 하고 돈 대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시중은행들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다가 예치하지 말고 민간 부분들 가게나 기업에다가 대출해 주라고 막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치 금리를 마이너스로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뭐냐면은 은행의 역할보다도 기업들은 대개가 뭐냐면은 자본시장, 주식 발행을 통해서 혹은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장기 자금조차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이 그러니까는 자금 조달에 별로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는 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성을 덜 느끼는 거예요. 부작용이 더 많은 거죠. 여러분 마이너스 금리 하게 되면요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마이너스겠어요? 어떤 게 부작용이겠어요? 국채금리는 대개 이런 중앙은행의 예치금리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주요 핵심 국가들은 그러니까 국채가 마이너스 이 수익률을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장기 국채 투자하는 기관들이 생명보험회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격을 보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수익성이 그러니까 악화되어져요. 마이너스 금리하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사실 교과서에 없는 얘기거든요. 전통적인 교과서 책에는요. 그만큼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인데 계속 내리고 앉아 있잖아요. 유럽 중앙은행은요. 코로나 재난 이전에도요. 그만큼 경제가 녹록치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서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은행 간 대출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 있잖아요. 이렇게 은행 간 대출 금리가 마이너스면은요, 대형은행이 소형은행한테 돈 빌려주겠어요? 빌려줘봤자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소형은행한테 100을 빌려주고서는 99.5를 그러니까 돌려받는다는 얘기인데 빌려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안 돌지요. 정작 소형은행들이 그러니까 주로 지방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서민들한테 돈놀이를 하는데 글로 돈이 안 가죠. 중앙은행이 은행한테 대출금리 하는 것은 플러스로 이제 그나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원조죠, 원조. 이 양적 하나예요. 일본은 스텔스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스텔스가 뭡니까요? 이 도둑처럼 몰래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신호 안 주고 이거 주게 되면은 시장에 충격을 받을까봐. 그래서 스텔스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일본은 2018년도부터요.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GDP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타나요. 지난해도 마이너스였었죠. 예? 돈을 찍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가의 GDP를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지금 또 남아공항에서 뭐 발견됐다 그러는데 그 바이러스는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더 뭐 확산 속도는 둘째치고 확산 속도에 뭐 기존에도 많이 그랬으니까요. 델타 이런 게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건요. 근데 항체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파괴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또 만약에 이런 일을 되풀이한다면요. 돈을 또 얼마나 대규모를 찍어내게 되면은 미국이나 유럽도 그러니까 일본처럼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일본처럼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본 뱅크 오브 저펜, 일본 은행이 GDP 대비요.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 32%가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에 4배가 넘는 130%가 넘어요. 130% 넘습니다. 일본 은행이 돈을 엄청 찍어댄 거예요. 근데 찍어댔는데 문제는 뭐냐면 찍어내도 GDP가 안 오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2018년부터는요.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예? 일본은 희망이 없습니다. 제2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게 없는 이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일본은 희망이 없어요. 예?
돈을 그러니까 엄청 찍어댔어요. 2012년에 한 158조 정도 찍어낸 돈이 158조 정도 했었는데 이게 702조니까는 예? 예? 얼마나 찍어낸 겁니까요? 예? 한 50조 정도를 예? 550조 N입니다. N. 예? 그렇죠? 550조 N. 550조 N이면요. 일본 GDP 수준입니다. GDP요. 예? 550조 N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요? 5,500조 원이죠. 엄청난 돈이죠. 이제 이렇게 찍어내도 그러니까 GDP가 안 증가를 해요. 예? 거기다가 정부가 이렇게 은행이 찍어낸 거를 돈을 찍어가지고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줘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지원해줬는데 정부가 빚이 많이 들다 보니까요 이자 부담이 잠깐만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자를 그러니까 갚으려면은 GDP가 좀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GDP도 안 올라가죠.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그러니까는 준기축통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한테 밀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괜히 밀리는 거 아닙니다. 예? 일본 국채를 그러니까는 장기 10년짜리 0%로.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요?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